2016년에 그리워하십니까? 누군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기세요.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 2015년 12월 30일에 한 남자가 트위터에 단 2줄을 남겼습니다. 2016. 마지막 진짜 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역사의 시험이다. 사람들은 그냥 연말 농담이라고 생각했자. 하지만 2020년 3월 10일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그날, 전 세계는 그의 트윗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그는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사진도, 인터뷰도 없이. 그리고 지금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6일 트럼프가 머스크를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 폭락했고 전 세계 언론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 5년 전에 이렇게 말했죠. 거의 100% 확신한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버스 아래로 던질 것이다. 그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동맹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이버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정보기술 업계 출신, 미 육군 심리전 분석가였다는 소문,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자.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2025년 가을, 중국 남부에서 닫힌 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가 남긴 예언들과 최근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왜 내년 봄,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주각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말한 역사의 시험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드류 커티스였습니다. 2015년 12월 30일에 자저의 악던 씨가 세계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던 그때 한 트위터 계정에 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2030년에서 왔습니다. 평범한 연말 농담처럼 보였자. 하지만 그가 남긴 다음 문장이 5년 후 전 세계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6년을 즐기세요. 한동안 이것이 가장 좋은 시절이 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자. 2016년이 뭐가 그리 특별하단 말인가. 브렉시트로 혼란스러웠고 많은 유명인이 세상을 떠났으며 한국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시작되던 해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사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학교 문이 닫히던 그 순간 누군가 5년 전 그 트윗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하루 만에 67만 5천 개의 좋아요, 수백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시간 여행자인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2016년 우리는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걸었고 가족과 자유롭게 만났으며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 다녔다는 것에 그때는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드류 커티스는 미래에서 온 신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크닷컴이라는 뉴스 수집 사이트의 대표였죠.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뉴스를 읽고 분석하는 사람. 그의 비밀은 시간 여행이 아니라 패턴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뉴스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조각들을 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작은 신호들이 모여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죠. 2015년 말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가 큰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그의 예언은 막연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긴장, 기후 패턴의 변화, 경제 지표의 미세한 균열, 이 모든 신호가 2016년의 기점으로 가속화될 것임을 그는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의 또 다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도 그가 예측한 그대로였자. 그렇다면 그가 한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남긴 예언은 어떨까요? 앞으로 5개월 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될 대재앙, 그리고 내년 봄 북한의 충격적인 변화. 하지만 이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입니다. 거의 100% 확신한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버스 아래로 던질 것이다. 2024년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최고의 동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6주 전 6월 6일 오후 2시 47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순식간에 14% 폭락했고 수십조 원이 증발했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아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한 문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재앙이다. 미국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자 3시간 후 백악관에서 나온 트럼프의 반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배은망덕한 배신자다. 내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머스크의 재반박은 불과 17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정치적 유물이 미래를 논하다니 우스운 일이다. 이 짧은 트위터 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드류 커티스가 1년 전인 2024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00% 확신한다. 트럼프는 2025년에 머스크를 버스 아래로 던질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말도 안 돼. 그들은 완벽한 분맹이야. 머스크 없이 트럼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2024년 당시에 두 사람은 정말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공개 지지했고 트럼프는 머스크의 사업에 각종 특혜를 야속했죠. 언론은 그들의 기술과 권력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커티스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알파 수컷이 한 우리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를 보세요.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패턴을 읽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과거 행적, 가까웠던 사람들의 하나둘 제거해온 역사, 그리고 머스크의 성향,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 이 둘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자 예언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시기도, 방식도, 심지어 결과까지도 머스크가 가장 큰 파격을 입을 것이다. 주가 폭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 후 한 달 동안 테슬라는 시가총액의 22%를 잃었습니다. 머스크의 다른 사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자 정보 계약이 취소되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커티스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패턴을 읽었고 권력의 속성을 이해했으며 역사의 반복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남긴 예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운명에 대한 그의 예측들 말입니다. 커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결은 반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지각 변동은 북아시아에서 일어난다. 2026년 봄, 세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광경이란 무엇일까요? 7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순간. 하지만 커티스는 경고합니다. 그것은 축복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시험의 시작이다. 북한의 가적스러운 개방이 가져올 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말이자. 내년 봄, 벚꽃이 만개할 무렵, 커티스는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2026년 4월 중순, 평양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가 나온다고 말이자. 70년 넘게 닫혀있던 북한이 갑자기 문을 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개방합니다. 개혁합니다. 세계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짧은 선언이 가져올 파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언론은 역사적 순간,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라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자. 이상 가족들은 곧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 것입니다. 하지만 커티스는 차가운 현실에 예고합니다.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북한의 개방은 풍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터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충성 없는 전쟁, 외교라는 이름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거대한 빈 공간이 갑자기 열린다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은 완충지대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일본은 과거사 총상과 경제적 기회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고 러시아는 부동산과 자원을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력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게 됩니다. 커티스는 이를 제2의 구한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열강들의 가축장이 되었던 그때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힘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4마리 호랑이 사이에 선 사슴이 될 것입니다. 각 호랑이는 사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사슴은 살아남기 위해 절묘한 춤을 춰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개방 발표 직후부터 물밑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즉각 대규모 경제 지원에 야속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도울 것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자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역사적 유들을 간주하며 개입할 것입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제시할 것이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과 연계한 거대 프로젝트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북한 돕기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티스는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한국은 봉구바의 균형자이자 중재자로서 새로운 이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 중국에서 시작될 대재앙 말입니다. 북한 개방과 중국 붕괴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한반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신호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커티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예상보다 클 것이다. 지금부터 15년 후 대한민국은 기술 추간대국으로 감화합니다. 서울은 세계 AI의 수도가 되고 부산은 양자 컴퓨터의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술 표준이 곧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술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커티스는 이를 황금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곧 모기가 되는 시대,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AI가 너무 앞서가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양자 암호 기술로 모든 풍신을 해독할 수 있게 되자 동맹국조차 거리를 둡니다. 한국은 너무 높이 올라가 구름 위에 홀로 서게 될 것이다. 외교는 이제 칩 하나, 알고리즘 하나로 결정됩니다. 기술 동맹이 군사 동맹보다 중요해지고 데이터가 서기보다 귀해집니다.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한국은 왕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표적이 됩니다. 그러던 중 2030년대 어느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 전 세계가 공포와 경이로움에 떨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지구의 대표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왜 순국인가? 커티스의 설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외계 문명은 기술력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문명의 균형을 봤습니다. 5천년 역사를 지키면서도 최첨단을 발리는 나라, 김치를 먹으면서 우주선을 만드는 민족, 비데스의 음압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면서 양자 컴퓨터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사람들. 한국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고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다. 외계 문명은 이것을 알아봤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서로 다른 문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매개인들은 바로 이 능력을 본 것이죠. 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RBLX라는 또 다른 예언자는 2749년에 한국을 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제주까지 하나로 연결된 거대 도시, 인공지능의 통치하되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컴판과 디어드로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 미래 한국은 지구의 모델이 된다. 기술과 인간,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유일한 곳. 하지만 이 모든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길에 먼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국의 붕괴와 그로 인한 대혼란입니다. 커티스가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것도 바로 이것인데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번 달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중국 남부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2,5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티스는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연말이 되면 진짜 재앙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도주의적 참사가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다. 인간이 자초한 어부다. 카티스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올해 12월 중국 남부 전역을 덮을 대운소. 이번 달 홍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양지간 유역 4억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사마이와 난징,
우한 같은 거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재앙이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대가가 숨어 있었죠. 무분별한 산림 파괴로 홍수를 막아주던 자연 방벽이 사라졌습니다. 초고속 도시화로 따는 콘크리트로 뒤덮여 물에 흡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2만 3천 개의 댐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커티스는 정확한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110개의 강이 동시에 범람할 것이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홍수만 해도 예년의 3배 규모였습니다. 산샤댐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전문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자. 하지만 중국 정부는 통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커티스는 이것이 5년간 이어질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2025년 홍수, 2026년 가뭄, 2027년 다시 홍수.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중국의 농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다. 식량 위기가 찾아오고 사회 불안이 폭발할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농민들은 대대로 이고온 땅을 잃을 것입니다. 도시 빈민들은 갈 곳에 잃을 것입니다. 커티스는 이들이 살 길을 찾아 대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100만, 그 다음엔 1000만, 결국 수천만이 움직일 것이다. 이 거대한 인구 이동은 보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밀려올 것입니다. 북한 개방과 중국 난민 사태가 동시에 일어나는 2026년,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티스는 더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바로 1,800만 명입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1,800만 명의 중국인이 국경을 넘을 것이다. 이미 신호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180만 명의 중국을 떠났고 작년 한 해만 18만 명이 유엔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투자 이민으로, 중산층은 유학의 빌미로, 서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커티스가 예언한 대탈출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올해 연말, 대홍수 직후입니다. 재산을 잃은 사업가들과 미래를 비관한 젊은이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 중반, 식량 위기가 본격화되면서입니다. 마지막은 2027년,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처음엔 비행기로, 다음엔 배로, 마지막엔 걸어서라도 떠날 것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예상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봉쇄하며 탈출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가둘 수 없듯이 절박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시아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미얀. 하지만 이 나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일본은 문을 굳게 닫을 것이고 러시아는 추위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커티스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편으론 북한 개방으로 인한 혼란을 관리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 난민의 물결에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닙니다. 커티스는 이를 난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각국이 난민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민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 안 받으면 국제적 비난. 이 딜레마를 이용해 강대국들은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커티스는 말합니다. 한국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21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과 분달의 아픔을 아는 나라, 난민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이 경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커티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2030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한 나라로.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커티스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우산을 준비할지, 그냥 맞을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지금까지 들으신 예언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대홍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개방과 난민 위기는
곧 캔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임진왜란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제간점기에 어둠을 견뎠습니다. 6.25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금모으기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해낼 것입니다. 커티스가 본 한국의 미래가 왜 그토록 밝은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은 미길의 기회로 바꾸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고통을 겪었기에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분단을 경험했기에 화합의 가치를 안다. 앞으로 5개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큰 변화다 올 것임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준비입니다. 이웃과 연대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 준비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할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한국은 부마시아의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될 것이다. 커티스도, 알비 엘렉스도, 그 어떤 예언자도 하나같이 말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시련을 겪겠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품고 준비할 것인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고. 2025년의 시련이 2030년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티스의 예언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예언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시다.